삼성전자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13% 넘게 폭등했고 장중 사상 최고가까지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하이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삼성전자를 보고 아쉬움을 느끼고 계신데요. 삼성전자가 단순 반등으로 끝낼 종목인지 아니면 40만 전자 회복을 넘어 50만 전자 논쟁으로 다시 갈 종목인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오르면서 8,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중에는 9,0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 오후 들어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다시 몰리면서 지수가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는 힘이 조금 빠지면서 9,000선 안착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흐름만 보면 오늘 시장은 단순 기술적 반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은 폭락 이후 되돌림이 아니라 실적으로 공포를 눌러버린 장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마이크론 실적이 있었고 그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은 쪽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면 조금 더 깊게 봐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를 끌어올린 건 사실상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은 4조 원 넘게 순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3조 원 넘게 팔았고 외국인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강하게 다시 들어와서 올라간 장이 아닙니다. 기관이 강하게 받쳐준 장입니다. 그런데도 코스피가 5% 넘게 올랐고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이 말은 시장 내부에서 반도체를 다시 사야 한다는 압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아직 완전히 돌아온 장이 아닌데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앞으로 외국인 수급까지 다시 붙는 순간 반도체 대형주의 상단은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을 반등의 끝이 아니라 반도체 재평가의 재시작으로 봅니다. 오늘 반등의 출발점은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시장 전망을 크게 뛰어넘었고 이익도 예상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가 말해주는 방향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습니다. 서버 D램과 HBM 수요가 강합니다. 기업용 SSD와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수요도 강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짧게 끝날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시장이 가장 걱정했던 건 AI 반도체가 버블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락하자 글로벌 반도체주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실적으로 답했습니다. 수요는 살아있다. 공급은 부족하다. 가격 결정력도 살아있다. 장기 공급 계약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 네 가지가 확인된 겁니다. 이걸 삼성전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마이크론 실적에 같이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 전체를 받는 회사입니다. D램, 낸드, SSD, HBM, LPDDR까지 AI 인프라에 필요한 메모리 축을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D램 점유율 자료도 중요합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매출 기준 38% 점유율로 1위를 지켰습니다. SK하이닉스가 29%, 마이크론이 22%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D램 1위를 유지했고 하이닉스와의 격차도 더 벌렸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HBM만 보고 하이닉스를 더 강하게 사는 동안 삼성전자는 여전히 전체 D램 시장의 1위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 D램도 필요합니다. 이 넓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낸드에서도 삼성전자는 1위입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29% 점유율로 1위를 지켰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연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처리하고 다시 학습시키는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기업용 SSD와 낸드 수요도 같이 살아납니다. 최근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논리에서도 서버 D램과 기업용 SSD가 계속 언급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HBM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DRAM, NAND, SSD 전체가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보다 덜 오른 종목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이닉스는 HBM 프리미엄이 가장 선명하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 사이클을 가장 넓게 받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그 넓은 체급이 다시 평가받기 시작한 날입니다. 물론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강합니다. 이번 자료에서도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58%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각각 21% 수준으로 공동 2위권에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삼성전자가 아직 HBM에서 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HBM에서 삼성전자는 시장의 의심을 완전히 지운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공급을 통해 앞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완전히 빠진 회사가 아닙니다. 현재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지만 HBM4부터 다시 반격할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HBM4는 단순히 메모리를 높게 쌓는 싸움이 아닙니다.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고객 맞춤 설계, 패키징, 수율 안정화까지 중요한 판입니다. 삼성전자의 넓은 사업 구조가 다시 강점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덜 오른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HBM 선두, 프리미엄이 매우 선명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공급 부족을 확인해주면 시장은 가장 먼저 HBM 선두주자인 하이닉스를 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13% 넘게 폭등한 겁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HBM4 반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하이닉스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약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이 선명하게 인정한 종목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시장이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주식에서 중요한 건 이미 다 반영된 프리미엄만이 아닙니다. 아직 덜 반영된 재평가 여지도 중요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바로 그 재평가 여지를 크게 가진 종목이라고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5.29% 상승은 시작에 가깝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마이크론은 16건의 전략적 고객 협약을 공개했고 일부 계약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공급 계약 구조로 언급됐습니다. 이건 메모리 산업에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과거 메모리 산업은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이익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고객들이 메모리를 장기로 묶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단순 부품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전략 자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공급자는 가격과 물량의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이 구조가 확대되면 삼성전자 이익의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주요 고객 요청에 따라 메모리 제품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고객과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스팟 가격이 오를 때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장기 계약을 통해 이익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호황이 와도 시장은 늘 피크아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면 이익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이 변동성이 줄어들면 시장은 더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목표가가 55만, 67만까지 올라가는 논리도 결국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만이 아니라 이익의 지속성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마감 이후 삼성전자를 볼 때 자사주 이슈도 빼면 안 됩니다. 보도상 삼성전자가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에서
자사주는 굉장히 강한 재료입니다. 자사주는 주가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산다는 건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주 가치를 신경 쓰고 있다. 현재 주가가 회사 가치에 비해 낮다고 본다.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돌려줄 여력이 있다. 이 메시지는 실적 개선 구간에서 더 강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고 HBM4 반격이 붙고 자사주까지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상단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자사주 이슈가 삼성전자를 단순 반등주에서 재평가 종목으로 바꾸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봐야 할 건 코스닥과의 차이입니다. 코스피는 5% 넘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하면서 900선을 내줬습니다. 이건 시장 돈이 아무 종목이나 사는 장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형주와 그 주변 핵심 종목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시총 상위 대형주 쪽이 강했습니다. 반면 2차전지, 일부 코스닥 성장주, 일부 소부장주는 흔들렸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장이 다시 대형 반도체 중심으로 주도권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이 넓게 퍼지는 장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되는 쪽으로 돈이 몰리는 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의 주도주 복귀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고 봅니다. 물론 외국인 매도는 부담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순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대형주가 강하게 올랐지만 완전한 외국인 귀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인 매도 하나만 보고 오늘 상승을 약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실적 이후 글로벌 메모리 업황의 논리가 훨씬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액티브 자금은 단기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와 ETF 자금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확인되면 다시 한국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 대표주이고 디램 1위, 낸드 1위, HBM4 반격 가능성, 자사주, 장기 공급 계약까지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담는다면 삼성전자를 빼놓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2차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5.29% 상승을 작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에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5% 넘게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강한 상승입니다. 이건 단순한 하루짜리 반등이 아닙니다. 폭락 이후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야 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체급이 훨씬 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5% 넘게 움직인다는 건 시장 전체의 돈이 들어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이 40만 전자 회복을 다시 시도하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HBM4와 장기 공급 계약, 자사주, 디램 1위, 낸드 1위가 같이 붙으면 그 다음 논쟁은 50만 전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닉스보다 HBM에서 늦은 종목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하나는 디램과 낸드 전체를 지배하는 메모리 1위 기업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첫 번째 평가를 더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프리미엄이 훨씬 강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 실적 이후 시장은 두 번째 평가를 다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HBM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버 디램이 필요합니다.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낸드가 필요합니다. 차세대 HBM4도 필요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도 필요합니다. 이 전체를 가진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HBM 선두 프리미엄으로 먼저 갔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 사이클과 HBM4 반격 프리미엄으로 뒤따라가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를 예전 메모리주로 보면 이번 장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호황이 와도 투자자들이 늘 의심했습니다. 이번이 고점 아닐까? 공급 늘면 가격 빠지는 것 아닐까? 실적 피크 찍고 내려오는 것 아닐까? 그런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가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이 가격과 물량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맞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예전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오래 갈 수 있다면 목표가도 예전보다 높게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단순 사이클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메모리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프레임이 붙으면 40만 전자는 회복이고 50만 전자는 재평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보유자들이 가장 많이 느꼈을 감정은 안도감일 겁니다. 폭락 이후 불안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고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상승을 단순 안도감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방향 전환입니다. 반도체 공포가 실적으로 눌렸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 확인됐고 삼성전자의 D램 1위와 낸드 1위가 다시 부각됐고 HBM4 반격 가능성까지 살아났습니다. 보유자는 오늘 상승만 보고 바로 만족할 구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40만 전자를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 위에서는 50만 전자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보유자는 단기 흔들림에 너무 겁먹기보다 삼성전자의 재평가 흐름을 보고 끌고 가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신규 진입자는 오늘 같은 날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르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급등한 날 추격은 언제나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스피가 5% 넘게 올랐고 반도체 대형주로 쏠림이 강했습니다. 이런 날에는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 눌림을 기다리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관심권에서 빼면 안 됩니다. 오늘 확인된 건 삼성전자의 투자 논리가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D램 1위, 낸드 1위, HBM4 반격, 장기 공급 계약, 자사주, AI 데이터 센터 수요. 이 재료들이 살아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계속 시장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진입자는 추격보다 눌림 분할. 하지만 관망만 하다 놓칠 종목도 아니라고 봅니다. 현금 보유자에게도 삼성전자는 다시 1순위 관심 종목입니다.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삼성전자의 기회라고 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 선두 프리미엄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HBM4 반격과 메모리 전체 사이클 재평가가 완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D램과 낸드 1이라는 체급, HBM4 확장 가능성, 장기 공급 계약과 자사주가 붙으면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계속 시장이 다시 볼 종목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를 단순히 많이 오른 대형주로 보면 안 됩니다. 아직 상단이 다시 열리는 과정에 있는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40만 전자 회복 이후 50만 전자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시장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마이크론이 AI 거품론을 실적으로 눌렀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올랐고 장중 9,000선을 다시 봤습니다. 삼성전자는 5% 넘게 올랐고 하이닉스는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더 중요한 건 오늘 상승률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D램 1위를 지켰습니다. 낸드 1위도 유지했습니다. HBM 시장에서는 아직 하이닉스가 앞서 있지만 HBM4를 통해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삼성전자의 실적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사주 이슈는 주가 하방과 주주 환원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오늘 이후 단순 반등주가 아니라 메모리 슈퍼사이클 재평가주로 다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의 다음 흐름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폭락 공포 해소 구간입니다. 오늘 마이크론 실적과 코스피 반등으로 그 공포는 상당 부분 눌렸습니다. 두 번째는 40만 전자 회복 시도 구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했고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는 50만 전자 논쟁 구간입니다. D램 1위, 낸드 1위, HBM4 반격, 장기 공급 계약, 자사주,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가 같이 붙으면 삼성전자의 상단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하반기 이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이닉스가
SK가 HBM 선두주자로 먼저 치고 나갔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 1위 기업으로 뒤따라 더 큰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에 가까운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자주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이고 불과 1년 만에 코스피는 역사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민주도 과거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폭을 보여줬고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그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가 10%만 빠져도 시장 전체가 폭락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하락조차도 공포가 아니라 과열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시장을 보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장세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장비주, 소부장, 그리고 미국 나스닥 주도주까지 돈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예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르는 종목은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조정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바로 파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산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정도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버블론과 신중론도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다음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AI 주도 장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몇 번 오지 않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흔들림도 크고 잘못된 종목을 잡았을 때의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싱어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을 넘어섰고 주도주의 상승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반대로 너무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최근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신흥 자산가, 이른바 K-에밀리가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키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식과 ETF, 글로벌 자산, 성장 산업에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수익을 실현했고
동학개미 전략이 외국인 추종 전략을 앞섰고 신흥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보다 주식과 ETF를 더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신호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단순히 5%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D램 1위, 낸드 1위, HBM4 반격, 장기 공급 계약, 자사주, 그리고 메모리 슈퍼사이클 재평가가 한꺼번에 붙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40만 전자를 향해 가고 그 다음에는 50만 전자 논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폭발했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다시 시장이 계산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오늘 장은 그 계산이 다시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